많이 힘드시죠? 뭐 스트레칭도 하시고 따라 볼게요. 소득세에 너무 뭐죠? 감정 가지시면 안 돼요. 다 하시고 들어온 새끼 안 그죠? 계속 나올 거예요 소득세. 네.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세법이긴 해요. 근데 암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자, 이 기타 소득인데요. 이름은 기타 소득인데 출제가 잘 돼요. 이름만 기타.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기타 소득은 말 그대로 우리 8가지 소득이 있었죠. 우리 원래는 종합 소득은 6가지지만 우리가 양도 소득하고 퇴직 소득까지 합쳐서 8가지잖아요. 기타 소득은 7가지 소득이 아닌 건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말해야 돼요. 뭐뭐 그랬죠? 우리가 2배사, 근연, 퇴양 이외의 나머지가 기타 소득인데 대부분 어떤 소득이면 전부 다 일시적인 소득이에요. 우리가 원칙은 일시적인 소득은 과세 안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예외적으로 과세할 때가 요 기타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다 보시면 좀 외워주실 건 나머지는 딱 다 보시면 다 일시적인 애들이죠. 고용 관계없이 강연하는 거. 알죠? 제가 만약에 어떤 대학교가 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건 기타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다 여기 보실 때 여기 일시적이에요. 보실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외우실 게 여기 있죠. 아까 했던 여기 우리 지역권하고 지상권에 설정해주고 대여료 있죠. 그 우리가 일반적인 건 아까 부동산 임대업이니까 사업소득이라고 있었을 거예요. 네, 공익사업과 관련된 아까 통신 있었죠. 기지구. 그거는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알고 계세요. 동그라미 2번 뭐냐면 딱 읽어보시면 각종 무형자산이에요. 각종 무형자산을 우리가 팔거나 빌려주잖아요. 그건 기타 소득으로 간다라는 거.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시적인 소득이 동그라미 5번 정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좀 되게 많은데, 좀 외우실 거 외우시면 돼요. 우리 여기 2번, 3번, 4번 기억나시죠? 복권, 표권, 슬롯머신. 이건 우리 실기에서 중요하죠.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신고할 소득 금액은 없다. 객심 실기에서. 요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타의 일시소득은 좀 중요해요. 여기 이거. 특히 다 중요합니다. 1번, 3번, 4번 시험에 잘 나와요. 보시죠. 뭐냐면, 자 우리가 손해배상금 하고요. 손해를 끼치면 나중에 판결까지 시간 걸리면 이자까지 물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여기 손해배상금하고 법정이자는 과세를 안 해요. 왜냐면 정신적인 데미지하고 육체적인 데미지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혼 위자료 받으면 그 과세하지 않아요. 맞죠? 정신적인 피해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과세하지,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받으시면. 이건 농담, 아무튼 그래요. 왜 위자료로 설명했을까? 아무튼,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뭐냐면, 상대방이 계약을 깨트렸어요. 알죠? 계약을 깨트리거나, 아니면 계약을, 위약은 위배입니다. 위배. 알죠? 위약은 위배, 해약은 해지. 알죠? 해지하면 정신적 고통이 좀 덜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알죠? 그래서 받는 위약금하고 배상금 있잖아요. 이거 기타 소득으로 예외적으로 과세를 해요. 알죠? 기상.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뇌물입니다. 뇌물, 알선수재, 대인비는 비슷한 애들이죠. 자, 뇌물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알죠? 받은 사람은 2번 제재를 때리겠다라는 거. 일단은 받은 거 걸리면 토해내야 됩니다. 알죠? 이건 제재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제재라고 할게요. 거기에다가
기타 소득은 세금내라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뇌물 받지 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죠? 뇌물은 나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뭐냐면 우리가 연금, 계좌, 세액공제가 사적연금 쪽이었죠. 그죠?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내가 연금, 계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거를 내가 연금 외에 수령했대요. 연금의 수령이라는 건 일시불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연금 형태로 찾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연금 형태로 딱 찾으면 내가 생활비 용도로 계속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일시불로 찾으면 누가 꼬여요? 날파리들이 꼬여요, 날파리들이.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업해서 돈 돌려드릴게요. 이런 사람 봤어요? 그 사람들 연기를 잘해서 그래요? 저거 대화할까? 나중에 잠수 타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시불로 찾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세법은 질병 같은 거 안 걸리거나 그러면 예외 좀 가능하지만 아시죠? 그래서 얘를 연금 수령하면 연금 소득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연금 외에 수령하면 기타 소득으로 가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때는 15%라고 해요. 15% 연금에 수령하게 되면. 근데 연금 수령하면 5%에서 3%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시죠? 그러니까 연금 수령은 꼬박꼬박 찾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정도만.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짜증난다라고 했는데 이 근로소득에서 배웠던 애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뭐였어요? 직무발명보상금 있었죠. 그 갤럭시 해가지고 직무발명보상금 재직기간 중에 받으면 물론 그렇죠. 퇴사 후 받으면 일시적 소득이니까 또 이거 있었죠. 주식매수대권. 주식매수대권 재직기간 중에 행사해가지고 한 주당 이익 얻으면 근로소득. 맞죠? 퇴사 후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으면 그 기타 소득 배웠었던 거죠, 여러분들. 자, 요것도 암기. 자, 우리가 서화가 뭔지 아시고 미술품이요. 그다음에 골동품은 오래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서화나 골동품을 팔게 되면 요것도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이 서화 골동품 좀 알고 계셔야 될 거가 이거냐면 서화 골동품은요, 이거 원래도 과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뭐냐 사람들이 그 고위 그 고소득자 있죠. 고소득자가 탈세하는 주된 방식이 주로 미술품이나 이런 거 사는 거였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래서 맨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미술품 사고 골동품 사고. 그랬다가 누가 과세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그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과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팩트예요. 제가 뭐 좌파가 아니라. 그래서 오야씨 좌파인가? 박근혜 정부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그때부터 과세를 했어요. 맞죠? 그럼 얘도 아까 했던 직장 공제외 초과부가 반환금하고 똑같죠?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좀 이따 하겠지만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신고는 안 하게 해줄게요. 아까 그 모기 피 안 빨다가 피를 빨았으니까 조금은 빨게. 아시죠? 나중에 우리가 신고는 안 하게 해줄게 해서 나중에 이 소화골동품이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아까 처음에 했잖아. 직장공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저 외워주시고 넘어갈게요. 됐고요. 이건 이미 했어요. 우리 직무발명보상금 500만 원까지 미과세 이미 했었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넘어가고요. 이때 다 빨간색이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세무 1급이나 재경관리사 가시는 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자, 뭐냐면 우리가 기타 소득이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 말은 뭐냐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 쓴 게 없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죠. 얘네들이 기타 소득이에요. 이 얘네들의 소득은요 내가 쓴 게 없어요. 필요 경비가 없대.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쓴 게 없어도요 최소한 벌어들인 거에 60% 내지는 80%를 비용을 빼줘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 좀 계산 문제도 내요. 실제로. 아시죠? 여기 있죠? 여기 어디 있어요? 네가 벌어들인 거에 1번부터 3번까지는 80%를 비용으로 빼주겠다라는 쓴 게 없어. 아시죠? 이 아래는 60% 빼주겠다라는 벌어들인 거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소득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득 얻기 위한 게 좀 상당하거든요. 노력이 없으면 이 소득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1번. 자, 이건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여는 대회 있죠.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뭐 공익법인 또 누가 있지? 뭐 공익법인 뭐 우리가 장애인 뭐 장애인 뭐 복지 그 법인이 있대요. 예를 들면 맞죠? 거기에서 마라톤 대회 열었대. 마라톤 대회. 맞죠? 마라톤 대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라톤 대회에서 입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원 받았어요. 마라톤 대회에서 입상하기 쉬워요? 저 예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 예전에 한번 그 운동한다고 제가 이제 공원 계속 뛰었거든요. 공원을. 왜냐면 달리기가 진짜 살 잘 빠져요. 이게 진짜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라니까?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달리기 맨날 운동장 400km 400km 너무 심했다. 400m 죄송해요. 400m 여러분 12바퀴 돌고 맨날 그랬어요. 진짜로. 알죠? 코로나가 저렇게 만들었지. 진짜야 여러분들. 달렸는데 저는 제가 잘 달리는 줄 알았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진짜 잘 달려요. 할아버지들이 막 일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달려요. 근데 올해 남자분들 승부 심하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열등감 느끼는 거야. 잘 달리시네? 해가지고 할아버지 추월합니다. 그날 기분은 좋아. 그때 세 바퀴 돌다 보면 차이가 안 나요. 왜냐면 지쳐가지고 조금씩 천천히 하지 그분들은 일정한 속도 유지하거든요. 알죠? 그분들은 계속 단련이 됐어요. 알죠? 그래서 입상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진짜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떨어졌거든요. 부천이 살때 10km짜리 있죠? 40km, 42.5km는 못 달려요. 저도. 떨어졌어.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입상했대요. 입상은 얼마나 여러분들 엄마를 많이 찾았어요. 엄마 저 달릴 거예요. 한이는 달릴 거예요. 이거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좀 옛날에 한이 많이 봐서 그래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네가 혹시라도 입상을 했다 라고 하면 그 입상하기 위해서 많이 달렸을 거 아니니? 그래서 100만 원 받았으면 80%인 80만 원 빼줄게. 아시죠? 그럼 2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요 말 그대로예요. 주택의 입주가 늦어져서 받는 보상금을 뜻이에요. 뭘까요? 우리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우리가 재건축되면 기존에 사시던 분이 입주하실 권리가 먼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재건축을 이제 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시댁에 눈칫밥이나 모텔에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재건축이 한 3년 정도 걸렸대요. 그래서 3년 뒤에 딱 왔더니 공사가 1년 늦어진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래서 나라에서 그 건물 거의 공사하는 곳에서 미안하다고 보상금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거 갖고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모텔 가야지. 또는 이제 눈칫밥 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고생하는 걸 80%는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상금을 한 1억 받았다라고 하면 8천만 원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승계로서.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서화불동품은요, 얘는 노력은 없죠. 솔직히 노력은 없어요. 노력은 없는데, 아까 했던 세금을 때리지 않다가 과세를 했으니까 좀 혜택을 또 주는 거예요. 알겠죠? 서화불동품을 팔면 80% 벌어들인 거에 80% 빼주고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90% 빼줘요. 여기까지 외우지 마세요. 여기까지 사람 죽어요. 외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아래 거는 이제 60%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이거 무형자산이잖아요. 무형자산을 얻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특허권 이런 것들 얻으려면 산업재산권에 특허권 있죠.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노력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허권을 내가 빌려줬다 또는 팔았다라고 하면 60%는 비용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이거 아까 했던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통신사 있죠? 통신사에 중개기 설치하게 해주고 대가를 받으면 그거 공익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 과세 다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다 공익 사업을 위해서 희생 안 하려고 하겠지. 맞죠? 꺼져! 뭐 나한테 좋은 것도 없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60%는 빼줘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 중에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빼는군요, 막 이렇게. 자기 집에 중개기 설치해놨대요. 통신사에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문의 창작 소득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작의 고통? 창작의 고통을 60% 빼줄게. 그죠? 여러분들 글짓기 대회 같은 거 나가셨을 때 머리 터지잖아요. 그죠? 아, 치상이 떠오르는데 미치겠다 말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이 가장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 계산 문제로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강의했대, 강의. 저기 대학교 가서.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교 같은 데서 여러분 아무나 불러줘요? 야, 초등학생들이 야, 너 강의 좀 할래?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쪽에 권위자야죠? 맞죠? 그러면 그쪽의 권위자라는 건 그만큼의 권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벌어들인 거에 60%는 빼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힘들죠? 얼마 안 남았으면 참으세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 뭐지? 원가 회계는 살짝 할 뜻은 있어요. 좀 표현이 그런가? 맛만 볼 수 있는 맛만. 살짝 찍먹하고 끝나요. 찍먹하고. 보니까 나오긴 하네.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예전에 2번 낸 적이 있어요. 2번. 제가 아마 두 번 정도. 뭐냐면 이 기타 소득은 다 일시적인 소득이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인 소득은 실제로 받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현금주의라는 건 수령할 때 그때 우리가 소득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천지수 외우셔야 되겠죠. 자, 조심하실 게 여기 기타 소득은 다 기타 소득 금액까지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기타 소득 금액까지고요. 다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 일단 몇 퍼센트인지 설명 좀 해요. 자, 일단 원칙은 원천징수가 기타 소득 금액의 20%예요. 20% 외우셔야 되겠죠?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복권 슬롯머신 걔네들 있죠? 인생 한 방에 역전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원칙이 20%인데 3억 넘어가면 그건 30%입니다. 3억 초과분에 대해서. 3억 초과분. 아시죠? 3억 초과분은 우리가 복권 슬롯머신 그쪽은 30%입니다. 준비해주시고. 여기 있었죠, 여러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아까 연금의 수령이요. 이렇게 15% 외워주시고. 아시죠? 계약금, 위약금 이건 잘 안 나오니까 패스. 안 나오니까 패스하시고. 자, 5번 뇌물 주의하세요. 5번 뇌물. 자, 여기 뇌물은 원천징수를 안 합니다. 뇌물 원천징수 안 하는 거 이해되시죠? 해볼게 옆에서 안 좋으신데? 자, 뇌물을 원천징수하는 게 뭐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공무원 잘 부탁. 요즘 그게 지금 유행이어가지고 딴 걸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요즘 같다. 요즘 패러디 원래 공무원 합격은 에듀윌이었잖아요. 그 상표는 안 할게요. 여러분 이런 왠지 좌파 같으니까 안 할게요.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거 되게 웃기던데. 에듀윌이 많이 피해봤어 지금 요즘.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 잘 부탁드린다고 뇌물 1억 드렸어요. 맞죠? 우리가 뇌물은 여러분들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면서요. 그죠? 제가 뇌물을 여러분들 1억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세법을 배웠어요. 뇌물은 기타 소득이라는 거 한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게 소득 주는 놈이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을 주면서 저 원천징수세율 20% 배웠다고 그랬죠. 죄송한데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한데 20%는 원천징수 해야 되니까 8천만 원만 드릴게요. 드렸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20%를 2천만 원 가지고 세무서 간 거예요. 세무서장님 저 원천징수 하러 원천징수 세금 내려왔습니다. 분들이 당황하겠죠? 왜요? 제가 뇌물 적었는데 원천징수 됐어요. 잘했죠? 하고 냅니다. 왜 우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대로 깜빡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원천징수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신고 무조건 해야 돼요. 원천징수가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맞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요. 이게 중요해요. 무조건
종합과세 되겠지 여러분들. 왜냐면 신고 안 원천지수 안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세금 안 냈죠. 5월달에 신고해 세금 내야 돼요. 되시겠어요? 뇌물 받은 놈 신고해야 된다라고 받은 놈은 아셨죠? 뇌물 받은 놈도 신고를 안 하지. 근데 저 뇌물 받았어 신고를 이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세금 안 냈죠? 그러다 보니까 뇌물 받은 놈 세금 내라는 거 5월달 신고해가지고. 맞죠? 자, 그럼 이 사례 보실게요. 요거 가지고 계산 문제 내는 거에 보시면, 자, 학원 강사 김민국은 어디 대학에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원천징수 얼마여야 될까요? 별도 연구 없으면 기타 소득은 20%가 원천징수 세율이에요. 얼마? 어떻게 하셨대? 8만 원 정도. 어떻게 하셨어요? 되게 뿌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잘했어 진짜로. 뭐예요 이거? 60% 필요경비 인정한 일시적인 강의. 맞죠? 그럼 100만 원, 이건 총 수익 금액이죠. 네, 우리 여기서 보시면 기타 소득금이 전부 다 소득금. 맞죠? 그러면 비용을 뺀 후가 소득 금액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에 60%를 빼주는 거죠, 필요인비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거기 20%니까 8만 원이에요, 8만 원.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했던 60%나 80%를 시험에 내는 이유예요, 계산 문제. 아셨죠? 조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과세하지 않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복잡하니까 이거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네, 낼 세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권에 로또에 만약에 5만 원에 당첨되시잖아요. 그러면 세금 한 푼도 안 뜯겨요. 진짜걸요? 세금 한 푼도 안 뜯겨요. 다 받으세요. 5만 원. 네, 5만 원 넘어가면 네, 20% 뜯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보시죠 여기. 자, 학원 강사 김민국은 어디 대학에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10만 원 받았대요. 과세할 금액은 얼마? 자, 100만 원, 10만 원. 맞죠? 10만 원에 60% 빼야죠. 그럼 4만 원이죠. 맞죠? 그럼 여기 20%? 곱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5만원, 여기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요. 기타 소득 금액 5만원 이하니까 뭐예요? 과세? 안 합니다. 이거 분명히 8,000원도 다 있을 거예요. 알죠? 짜증나죠? 그죠? 조심. 진짜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냈고, 요거 풀게요,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아마 97회차 풀 거예요. 자, 과세 방법입니다. 자, 뭐냐면, 자, 무조건 분리과세는 원천지수 끝내는 거 이미 이거 했죠. 복권 같은 거 했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것도 우리가 신고는 안 하게 해줘요. 되게 불편하죠. 내가 연금에 일시불로 사셨는데 5월 때 다 신고하래요. 복잡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15%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서와 골동품의 양도는 아까 설명했죠. 과세를 하지 않다가 과세를 갑자기 해버리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신고는 안 하게 해준다. 원천지수 끝내겠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아까 했었죠? 뇌물. 원천지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받은 놈은 신고해서 내라는 거예요. 세금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 냈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죠. 그럼 이때는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그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면, 그러니까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신고할 소득 금액이 0인 거죠. 그래서 시험에 최근 어떻게 됐냐면 기출문제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이렇게 시험이 된 거예요.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소득금액 0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자, 기타 소득금액이 280만 원이래요. 300만 원 이하죠. 그래서 나는 분리과세 할래요 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5월달에 신고할 금액 얼마예요?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얘는 소득 금액을 만족하는 거야. 연말정산을 할 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신고할 소득은 없는 거예요. 조심 아셨죠? 이걸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했어요. 102회차 여러분 풀어보실 차예요. 끔찍하다 진짜. 자, 됐어. 이제 기타 소득은 끝났고, 자,